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의 총격 사망 사태를 계기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소규모 작전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 여파로 40% 아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날을 맞아 미 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의 100% 부담에서 외국 수출업체들이 할인 가격을 적용해 90대 10% 부담으로 바뀌면서 물가 급등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적당량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의 총격 사망 사태를 계기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일대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 대도시들에 2,000명 이상 연방 요원들을 투입했던 초대형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공화당 지역까지 포함하는 스몰타운에 200명 안팎을 투입하는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도 미네소타에서 전개한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가 논란 끝에 종료되자 그 많은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이 어디로 향하고 어떤 작전을 펼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민주지역 대도시들에 2,000명 내지 3,000명이나 집중 투입해 위력가시 공포작전을 전개했다가 이제는 민주공화 지역 가릴 것 없이 스몰타운까지 뒤지는 파상적인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톰 국경청수는 메트로 서지 작전 종료로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들이 1,000명 이상 철수했고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수백 명이 추가로 떠나 근 2,000명 가까이 철수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톰 국경청수는 그러나 미네소타에서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의 보안군 병력은 미네소타에 남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톰 국경청수는 미네소타에 투입됐던 아이스 등 연방 요원들은 원대 복귀한 다음 소규모로 나뉘어 재배치되고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속 전개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작전 지역을 민주 지역에서 민주공화 지역 가리지 않는 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대신에 한 곳에 2,000명씩 투입되는 초대형에서 150명 내지 200명씩 배치되는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하되 대도시 교외의 스몰타운까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15마일 떨어진 교외 쿤 레피즈 지역에는 인구가 6만 4천 명의 라티노들이 15,000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인 듯 지금도 거의 매일 아이스 요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민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메인에서는 불법 체류자 1,400명을 체포하겠다는 오퍼레이션 캐치 오브 더 데이라는 작전이 펼쳐져 스몰타운들을 뒤진 끝에 소말리아와 세네갈, 과테말라 등 출신 불법 체류자 200명을 체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달 공화당 우세 지역인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긴급 투입된 아이스 요원들이 6개 타운들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650명을 체포했습니다. 블루 스테이트들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레드 스테이트들의 스몰타운들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 확대되고 규모는 초대형에서 소규모 작전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 웨스트 버지니아 등 레드 스테이트들에서의 작전은 블루 스테이트들과는 달리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나아가 합동작전까지 펼치는 덕분에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더 많은 대신에 항의 시위는 드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불법 체류자들을 가장 많이 체포한 지역은 레드 스테이트들인 텍사스가 29,400명으로 1위이고 플로리다가 14,700명으로 2위, 그리고 3위는 블루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 13,3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메트로 서지 작전이 전개된 미네소타에서 4,400명이 체포됐고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이 펼쳐진 시카고에서 4천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소규모 요원들로 스몰타운까지 뒤지고 특정 타겟인 형사범죄자,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부터 우선 체포하는 표적 작전으로 전환돼
대규모 시위대와의 충돌과 총격 사망 사태 등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 요원들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업체들이 손님이 없어 매출이 70% 이상 급락하거나 결국 문을 닫고 인적이 끊긴 고스트, 유령타운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통령의 날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 여파로 40% 아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 작전을 종료하고 완전 철수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까지 반등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의 둘째 해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민 여론 지지율이 급락하는 바람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민 여론 지지율은 2월에 발표된 각 여론조사에서 모두 40%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2월 5일 발표된 PBS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39%, 불신 56%라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루 앞서 나온 퀴니피엑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37대, 불신 56%로 더 저조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유거부 여론조사에선 38대 56%로 부정적 여론이 크게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주된 요인은 미네소타에서 전개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태가 벌어진 탓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총격 사망 사태를 일으킨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지나쳤다는 여론이 65%까지 치솟았으며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정책도 가혹하다는 여론이 6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열세를 쥐게 될 무당파들의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의 조사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70%나 대도시 체포 추방 작전이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당파의 60%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추방 정책이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아이스의 단속 태도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하게 진화에 나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00명을 증강 배치했던 미네소타에서의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를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수일에 걸쳐 거의 대부분 연방 요원들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역의 대도시들에 한꺼번에 2,000명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공화당 지역까지 포함하는 스몰타운에 200명 안팎의 단속 요원들을 투입하는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하고 있어 여론 지지율까지 반등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날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리덤 250 관련 행사도 함께 진행돼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시민들이 이러한 퍼레이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역사와 독립정신 그리고 애국심을 배우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은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로 기념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대통령 기념관과 박물관은 시민과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조지 워싱턴 기념관에서는 특별 전시와 역사 해설 투어가 이어졌고 방문객들은 미국 건국과 대통령제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퍼레이드와 연극, 강연, 퀴즈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돼 미국 지도자와 국가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의미도 강조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역사적 재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은 프레지던트 데이 세일을 열고 전자제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할인 판매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의 날은 정치적인 의미도 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프리덤 250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덤 250은 미국의 독립 250주년, 세미 퀸센테니얼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 및 행사 브랜드입니다. 250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50년을 뜻하며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백악관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전시, 교육, 프로그램, 역사적 기록 공개 등연 등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공식 프리덤 250 로고 아래서 여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프리덤 250 관련 조직과 태스크포스 구축을 주도하면서 일부는 퍼레이드나 청소년 스포츠 대회 같은 축제적 요소까지 포함한 보다 대중적인 행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국 역사와 독립정신을 강조하고 국민 단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생일과 관련된 공휴일 정책 조정 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공휴일과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초반에는 미국 수입업체와 미국민 소비자들이 100% 부담하다가 지난해 말부터는 외국 수출업체들이 할인 가격을 적용해 90%대 10% 분담으로 바뀌고 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외국 수출업체들이 트럼프 관세 10%를 분담하기 시작해 미국 내 물가 급등을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관세가 적법한지 위법인지 연방대법원의 최후 판결이 이르면 20일 나올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각국에 대한 포괄 관세인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세입 중 절반을 반환, 리펀드 해주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한 해 관세로 2,870억 달러의 세입을 올렸고 위법 판결 시 그중 절반인 1,680억 달러를 반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껑충 뛰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초반 100%를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소비자들이 전담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수출업자들의 원가 인하로 분담하고 나서 지난해 말에는 14%나 외국이 분담하고 미국 쪽에서는 86%로 낮아진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외국의 트럼프 관세 부담률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미국 94%, 외국 6%였다가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92대 8%, 11월에는 86대 14%로 조정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트럼프 관세 부담률은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민 소비자들이 90.7%, 외국 수출업체들이 9.3%를 부담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관세 여파로 2025년 안에 가구당 $1,000씩 더 부담한 것으로 비당파적인 텍스 파운데이션은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수출이나 매출 급감을 우려해 외국 수출업체들이 수출 원가를 낮춰주고 미국 수입업자들이 전액을 소비자들에 전가시키지 않아 미국민 가구당 부담이 당초 $2,400나 더 부담할 것으로 우려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가벼워진 겁니다. 그 때문인 듯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는 2.4%로 한꺼번에 0.3포인트나 진정됐고 1월 일자리는 13만 개 깜짝 증가로 호조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3분기 4.4%로 급등한 데 이어 4분기에도 3.7%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적당량 마시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40여 년간 간호사와 보건 전문가 자료를 통해 13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분석한 결과 하루 두세 잔 커피나 한두 잔 차를 마신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등이 뇌신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적정량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40여 년간 진행된 간호사와 보건 전문가 건강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13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자료를 이용해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차,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가 치매 발생과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 2에서 4년마다 식습관 조사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카페인 섭취량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 4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이후 최대 43년 동안 치매 진단 여부와 주관적 인지 저하, 객관적 인지 기능 평가 결과가 추적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상위 25%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10만 명당 141건으로 카페인을 적게 섭취한 하위 25% 그룹 330건에 비해 약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지 저하가 적었고 일부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차를 많이 마신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디카페인 커피에서는 이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카페인이 인지 기능 보호의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루 2-3잔의 카페인 커피 또는 하루 1-2잔의 차를 섭취한 참가자에게서 가장 뚜렷한 인지적 이점이 나타났으며 이전 연구에서 우려됐던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처럼 일상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식품이 치매 예방을 위한 식이 중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카페인 섭취와 치매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어떤 성분이 어떻게 뇌 기능을 보호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매는 현재 완치가 어렵고 치료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통해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주목할 만합니다. 커피와 차에는 카페인 외에도 폴리페놀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신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연구팀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즉 커피나 차를 적정량 즐기는 것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카페인과 다른 식이 성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